나도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문제적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인 서태후. 청나라를 장악한 서태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였을까요? 외모?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모라고요? 미모를 가꾸는 거죠. 네. 27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역산이라는 게? 옥? 옥?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똥으로? 네. 새똥? 그 새똥 그 차에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오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는데 진주.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 이 얘기는 어른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야기. 아니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아,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다.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황가는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머리 맞아.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유,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극적인 이야기로 중국의 수많은 문학, 미술, 그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절세 미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거대한 제국을 쇠국의 길로 이끈 그런 악녀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과연 이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아, 양귀비 씨. 이쁘다. 판빔. 판빙빙 씨 아니에요? 맞아요. 양귀비는 꽃 이름 아니에요? 네, 그 앞편에서 피는 꽃이 빨갛고 정말 이뻐서
이쁘지만 치명적인 또 독이 있으니까 마치 파무파탈 같은, 그래서 아마 이 꽃을 또 양귀비꽃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있는 여자. 거의 매년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이면은 그 추위를 피해서 수도 장안의 외곽에 위치한 황실 전용 온천탕이자 요양지라고 할 수 있는 온천궁, 즉 화청지로 갔어요. 특히 이제 양귀비와 만난 이후에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종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정무도 여기서 보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것도 화청지를 더욱더 확대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옥과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화청지는 그야말로 환락의 궁전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귀비를 위한 전용 욕탕도 따로 마련했겠죠. 와, 따로?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화려했겠죠. 좀 별로 안 작네, 크네. 생각보다. 약간 화장실. 검소한데? 어때 보이세요? 변소 같은데 변소. 너무 조그만데요? 좀 아담하죠. 네. 이게 바로 양귀비 1인 전용이었다는 그 욕탕, 길이가 뭐 한 3.6m 정도. 그 모양이 해당화의 꽃잎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탕이라고 이렇게 불러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곳에는 이제 귀한 녹보석으로 치장돼 있었고, 양귀비는 이곳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여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온천물로 매일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많이 할 때는 하루에도 무려 10번 가까이 할 정도였는데, 부어지 않아요, 피부? 중국 역사가들에 뿔죠. 따르면 그죠?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양귀비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통통한 게 이제 미의 상징인데 네. 좀 마른 거야. 그래서 몸을 불리려고. 네. 퉁퉁 불리려고요. 서울시 뭐 냄새가 나나? 아시는 게 네. 그게 양귀비 겨드랑이 냄새 나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맞네요? 맞네. 네, 그 냄새 없애려고 그래서 온천을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네, 정말 그런 설이 있어요. 바로 양귀비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겨드랑이 냄새는 이제 시종도, 옆에 있는 시종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했다는데, 그래서 시종이 막 헛구역질도 하고 또 그러면 막 시종을 내쫓기까지 하고. 근데 춤을 다 이렇게 추잖아요. 그 연회장에서 다 토했겠는데요? 아니 현종은 어떻게 견딘 거예요? 비염이래요. 가능해요. 있어요. 비염, 진짜 비염이에요.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얘기하셨는데 현종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후각이. 야 천생연분이네요. 현종에게는 마침 어쩔 수 뭐 없네. 아마도 만성 축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맞네 정말. 이 암내를 잘 맞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양귀비를 만나고 후각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취해서. 그 후각을 잃은 거지. 기능 상실. 그래서 그거를 양귀비는 심지어 이제 이 향을 덮으려고 좋은 향을 내는 이제 용뇌향이라는 그런 서역에서 아주 고가에 들어오는 비싼 약재를 그 온천 물에다가 풀어서 그걸로 이제 목욕을 해서 입욕제 향을- 같은 효과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귀한 약재 향이 진동하는 그 온천물을 쓰고 이제 버리면 이 물이 이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을 향수처럼 막 사람들이 네? 담아다가 뭐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온천욕이 양귀비의 그 하얗고 백옥 같은 그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합니다. 구당서에 따르면 양귀비에 매일 입는 그 비단 옷을 만드는 인부만 7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쓰는 조각, 살림살이에 만드는 기술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양귀비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데에 현종도 아낌없이 지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양귀비는 현종의 총애를 계속 얻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있는데 이뻐 계속 관리해야죠. 치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역시 바로 미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양귀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양귀비인지 알겠어요?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가운데 빨간색. 이거 뭐 거의 원리를 찾아라 아니에요? 머리 만지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곱게 단장하는 여자가 이제 양귀비이죠. 그 앞에 거울을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귀비는 늘 꽃단장을 하고 현종 앞에 항상 흐트러짐 없이 섰던 거죠. 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백은 이런 양귀비를 가리켜서 이슬 머금은 붉고 탐스러운 한떨기의 꽃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당대 시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는 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가죽을 푹 삶은 그 악교를 생약으로 복용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고급 콜라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복용한 셈인 거죠. 특히 이 악교는 당시에 워낙 고가라서 황실에서도 잘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최고급 약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귀비의 피부 관리의 그 비법으로 좀 엽기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동물의 젖, 또 심지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기의 오줌, 이런 걸 받아다가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냄새가 날 이유가 있네요. 가끔은 그 오줌을 마시기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믿을 수 냄새가 날 없는 수밖에 이야기도 없어. 와. 전해져요. 마국진 씨, 그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없어요? 제가 또 들은 썰 중에 하나가 특별한 어떤 약 환제를 썼는데 이거를 복용한 게 아니라 배꼽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환이 이제 배꼽 안에서 이제 녹고 스며들면은 그 효능으로 피부가 하얘지고 그리고 눈은 맑아지고 그 향이 남자를 좀 이렇게 뭔가 이끄는 그런 뭔가 페로몬 그런 작용을 했다고 해요. 사실 또 양귀비 미모에 대해서 되게 현재도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동충하초 이런 귀한 약재로 복용도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바르기도 해요. 네, 지금 현재도 엄청 귀한 약초로 쓰고 있거든요. 동충하초. 네, 열심히 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드는 그런 유지비 같은 거는 다 현종이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종은 양귀비의 요구를 하면 뭐 거의 전부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6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황자가 됐기 때문에 천하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쓴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수였던 거죠. 이를 위해서 측천무는 우선 도가의 수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특히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측천무는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특이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목욕? 혜성 씨, 목욕. 네. 양귀비처럼 말이죠. 네. 온천을 즐기고.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서태후처럼 남자를 엄청 많이 불러들인 거 아닌가요? 전기를 받는 건가? 뭐지?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뭐 이런 쪽에는 완전 뭐 전문가네. 아니 왜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요? 아니 뭐 불륜 막 이런 쪽.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는 이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고종의 후궁들은 막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그래, 그렇지 뭐. 이에 측천무에게도 특별히 총애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남총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남총에는 보통 어떤 남자들인가요? 이 측천무의 첫 번째 남총으로 알려진 사람은 풍소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이었는데요. 몸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그 사람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설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나중에는 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려주게 된 거죠. 그는 측천무의 침소를 드나들면서 큰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도 측천무의 남총 사람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는데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측천무 나이 73살이 되던 해에 만난 장씨성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다 20대 제주도 70세. 빼어나게 뛰어났다. 50살 차이. 그리고 아주 제주도 빼어나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또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아주 춤 솜씨까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 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해요. 이 장씨 형제 중에서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던 거죠. 대놓고 했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천하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출세해볼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겠죠. 이 남자들은 측천무에 눈에 들기 위해서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와.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이 측천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네, 뭐 3천 남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긴 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나라 그 당시에 남자 황제들은 후궁이 일단 120 몇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현종 때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 무측천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하는 거죠. 왕일 씨, 근데 양생술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측천무는 장씨 형제와 같이 지낸 덕분에 내가 많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 통감에 따르면 측천무의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측천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